28차 과제입니다. 시험 준비는 잘 하고 있죠. 21차부터 28차까지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최소한 교과서하고 프린트는 잘 푸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져 있는 식이 K값과 관계없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X축에 접한다 그랬어요. 그럼 X축에 접한다는 건 이게 실근이 중근으로 갖는다 라는 거죠. 중근으로 하나를 갖는다 였고요. X축에 접하니까 판별식은 두 식을 연립시켜 원래 곡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판별식을 다룰 땐 두 식을 연립을 시킬 건데 X축이라는 말을 식으로 바꾸면 Y는 0이라는 거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2차 식이 0입니다 라는 식의 판별식을 적용하면 되죠. 짝수차 쓸게요. K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들어갈 거예요. 6K 플러스 B가 됩니다. K제곱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 우리 지금 KK제곱 사라지네요. 그러고 나서 K로 묶을게요. 왜 내가 지금 K로 묶을 것 같아? K에 대한 상관없이 라고 했어.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X축에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해서 0이 돼야 되죠. 요 식이 0이 돼야 된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줘 라고 했으니까 K가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0이 되려면 K 앞에 있는 숫자 0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A 플러스 6이 0이 돼야 되네요.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9가 B가 0이 돼야 되는데 A제곱은 9 마이너스 B니까 B가 9가 되는 거네. A하고 B를 구하는 문제인가요? 둘을 더하는 문제네요. 둘을 더하면 6이라는 답을 얻어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fx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fx가 0을 만족시킨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1과 2입니다. 라고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f2-x의 근을 구하는 문제예요. 두 실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용한다면 1 대입하면 0 되고 2 대입하면 0 된다는 거니까 x-1과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fx가 2차잖아. 최고 차이 개수가 a죠. 따라서 앞에 a를 붙일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거 2차 함수,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으시다면 두 실근이 존재했으니까 2차일 거고요. 따라서 a는 절대 0이면 안 돼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fx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fx는 a로 묶었을 때 x-1, x-2였다. 그런데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것은 x 대신에 2-x를 집어넣었을 때 근이 궁금한 거. 이 자리에다가 2-x 넣을 거야. 그럼 어디다 또 넣을 거냐면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잖아. 저 자리에다가 전부 2-x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a는 그대로 있고요. x 대신에 2-x 들어갔어요. x 대신에 2-x 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하고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f2-x라는 애는 언제 0 되냐면 x가 0일 때하고 1일 때 0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실근은 각각 실근을 구해라 라고 했던 문제이죠. 5번이. 그래서 실근을 구하면 0과 1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2차 함수가 x축과 x축 식으로 어떻게 쓴다고? x축이란 말은 y는 0이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판별식 적용하면 양수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X축과 만난다고 했고 이 그래프 아래로 볼록 그래프이죠. 대충 그림을 그려본다면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근이 두 개 알파하고 베타라는 애가 있을 텐데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의 길이가 얼마냐면 5래. 라고 주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는데 사실 지금 제가 앞에 걸 알파, 뒤에 걸 베타라고 잡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알파, 베타 누가 더 큰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구한 것 중에 큰 것을 알파, 작은 것을 알파, 큰 것을 베타라고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그 알파하고 베타의 직접적인 값을 찾을 수 없다면 이렇게 절대값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힌트를 더 써볼까요? 알파 빼기 베타가 5다라는 거 있으면요. 더 식에서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이런 게 있겠죠. 두 근의 합은 3이 된다. 두 근의 곱은 A가 된다. 지금 현재 나의 목표는 뭐냐면 A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야. 근데 이거 있으면 사실 다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25인 거 알죠? 왜냐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오면 어떤 값이든 제곱하면 25가 될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파 플러스 베타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9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25야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다시 해볼까? 이항을 시킵시다. 16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고요. 따라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게 A가 되는 거네. 상수 A값 구하는 문제였죠?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9번 문제 풀게요. 자, 9번 보세요. 이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럼 x축이라는 말은 y는 0이다 였고요. 이것과 얘를 연립시킨 식이 실근이 몇 개다? 실근이 한 개다. 왜? x축에 접해야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그럼 실근이 한 개다 뭐 쓰는 거야? 연립시킨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쓸 거지. 그런데 봐봐. 1차 식의 개수가 2b야. 그럼 짝수 차수 써도 되겠네요. 그럼 판별식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판별식 적용하면 반틈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들어갈 거야.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는 애가 뒤에 있는 c라는 애예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라고 다시 쓸게. 순서를 자,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b제곱이 0이 된대 라는 조건을 하나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 끝까지 봐보자. 이렇게 할 때 a, b는 정수래. a, b는 정수이고 그런 순서상을 만족하는 애는 얼마인가, 누구인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동시에 제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 단원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보냐면 원의 방정식 다룰 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a-2의 제곱이라고 바꿀 거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생겼죠. 근데 없던 4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 해줘야 똑같아요. b제곱이 0이야. 이 식을 다시 a제곱 빼기 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라고 해두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때 a, b는 정수인 상태. 이것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4 만들고 싶습니다. 4를 만들고 싶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fx 몇 차? 봐봐. 문제 써진 거. 우리가 그냥 fx 여기 이거 보니까 x제곱이요. 이거 2차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a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 풀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 맨 처음에 2차 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즉 a는 0이 아니면서 정수인 상태인 거예요. 더해서 4를 만들고 싶고요. 저희는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올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 앞에가 a에다가 a에 4를 넣어보는 거야. a에 4를 넣고 그러면 얼마가 돼?
4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4가 되죠. 그럼 b가 어떻게 돼? 0이 되겠지. 자, a에다가 2를 넣어볼 거야. 그럼 앞에 a-2의 제곱은 0 하고 사라질 거지. 그럼 b는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가 2일 때 b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곱을 시켜서 계산을 하는데 앞에서 4, 0이 되거나 0, 4가 되거나 뭐 2가 되거나 근데 사실 2가 되려면 제곱을 해서 2는 만들어낼 정수로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2는 안 하는 거예요. 앞에가 4거나 뒤에가 4거나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밖에 없고요. 앞에가 4가 되는 케이스는 A가 4일 때예요. 4-2를 해야 2의 제곱 4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순서상은 4,0, 2,2, 2, -2 총 3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11번 들어갈 겁니다. 11번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에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라고 했어요. 저는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래프가 있어. x축과 두 번 만난대. 됐죠? 그런데 이때 축의 방정식은 축이라는 건 여기 꼭지점 말하는 거잖아. x가 3에 대해서 대칭한다 라는 이야기네. x가 3에 대해서 대칭하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때 두 근이 있을 거예요. 두 근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현재 x축이에요. 근데 그것을 fx-8이라는 것이 됐을 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조금 더 분석을 하시다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이 문제는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말고사, 2차 지필고사 범위가 되겠죠. 어떤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키는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배우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fx를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중심축이 x가 3이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몰라. 3,b라는 점을 지나갈 거예요. 기울기는 할 수가 없고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이 그래프에 x 대신에 여기 두 개의 x 있죠? 이 x 대신에 x-8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x 대신에 x-8을 넣으면 x 대신에 x-8을 넣는 거예요. 식 다시 쓸게요. x-11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상수항은 별 의미가 없잖아. 그쵸?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121 플러스 b가 되고요. ax제곱 마이너스 22ax 플러스 블라블라 계산 안 해도 상관없다고. 왜냐? 나는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은 2차식과 1차식의 개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22가 되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했어? 마이너스 a분의 b 하고 들어가는 거였잖아. 그래서 답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1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함수의 대칭이라든지 평행이동으로 연결해서 풀어보는 건 제가 다음에 진도 나갈 때 2차 지필고사의 범위일 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이고요. 대칭이면 알파하고 베타로 잡았을 때 두 개의 중앙값 평균이 3이다 라는 아이디어 이용해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 배운 것으로만 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12번은 자 f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게 두 점에서 만날 때 f 2x-8은 6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 일단 fx를 조금 정리를 해봐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 그러면 판별식 적용하자. 반틈의 제곱 16 마이너스 ak ac라고 할 거예요. 얘가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즉 k는 16보다 작아요 라는 범위를 갖고 시작을 했고요. 뭐 우리 문제 필요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x-8을요 x 대신에 넣을 건데 저기 전체 제곱이 있어 조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식을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완전 제곱으로 꼭지점 찾아낼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x-4에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에요. 플러스 16이었으니까 없던 마이너스 16이 없던 K16을 없애려고 마이너스 16을 해주게 되죠. 이게 fx예요. 요 fx 대신에 요 x 자리 대신에 지금 2x-8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2x-8 들어갔고 마이너스 4 원래 있었어요. 플러스 k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두근의 합을 구할 때는 상수항까지는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지죠. 2x-1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k이고요. 4x제곱에 그 다음에 48x 플러스 블라블라 하고 진행이 된다고요. 두 근의 합 이게 6이야. 는 6인데 이게 는 6인데 이 는 6도 마찬가지라고. 저 는 6은요. 절대 두 근의 합에 영향을 주는 숫자가 아니야. 두 근의 합은 2차식과 1차식의 개수의 비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8 하니까 답은 12라고 나오게 됩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르죠. 아까 11번하고. 그래서 그 11번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뒤에 0이 아니라 숫자 6이 있기 때문이었을 텐데 두근의 합을 구하는 데는 0이든 6이든 크게 의미 없음을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이제 15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원래 13번도 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13번 보니까 X축이 아닌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 거리를 물어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직 두 점 사이 거리 안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13번 범위 아니어서 패스했어요. 프린트 보시면 범위 아니라고 체크되어 있는 게 지금 8번, 13번,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야? 18번, 19번 이렇게가 범위 10번도 있네요. 그럼 8번, 10번, 13번, 그 다음에 17 아니다. 18번 자꾸 헷갈리네. 8번, 10번, 13번, 18번 이렇게 19번 이렇게가 범위 아니에요. 자, 15번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15번 문제를 보시면 서로 접한다. 두 개를 연립한 다음에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 중근이 생긴다. 연립할게요. x제곱 한꺼번에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x 할 거니까 2 플러스 mx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2항 오면서 플러스 2가 될 거니까는 0 하고 정리가 될 거예요. 판별식 적용합니다. m 플러스 2라고 순서 바꿀게요. 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들어갈 거예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접한다 했으니까는 0이다 라고 될 거고요. 우리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야? m의 값이잖아. 그럼 얘가 6과 2가 있고요. 마이너스 m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m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6일 때가 있고요. m은 2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각각의 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해요. 접점이라는 게 뭐였어? 접점? 두 개가 동시에 만나는 거잖아. 즉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m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여기 이 식에다가 m 대신에 마이너스 6과 2를 집어넣을 거예요. 왜 위에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안 넣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 넣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 넣잖아. 위에 있는 요 m자리에 넣잖아. 그럼 어차피 x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지금 목표거든요. m의 값일 때 x가 얼마이냐, 즉 교점이 얼마냐를 묻고 싶은 거잖아. 그럼 두 개의 식에 동시에 정리를 한다, 즉 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연두색으로 칠해놓은 식에다 대입하는 것이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해서 두 식을 연립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식을 다시 써보면 m 대신에 마이너스 6 들어가요.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되겠네요. 즉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라는 식이 됐다는 거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접한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접하면 둘 중에 아무 식이나 넣으셔도 돼요. 우리 y값까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대입할게요. x가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그럼 y는 4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네요. 따라서 10이네. 즉 m의 값이 마이너스 6일 때는 마이너스 2, 10을 지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초록색에다 칠해 놓은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일 때 접한다. 즉 x가 2일 때 접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여기 식에다가 넣을게요. 어떤 식이었는데 이 식이에요.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y가 4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면서 이건 2가 되겠네. 그래서 m이 2일 때는 2,2를 지나갑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조금 막판에 답을 쓰는 게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문제도 잘 푸셨을 거예요. 1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16번은 두 개는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두 개는 만나지 않고 그럼 일단 연립을 해야겠네.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은 0이 두 점에서 만난대. 움직여버렸다. 그러면 판별식 1-a나 a-1이나 제곱하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보기에 예쁘게 쓸 거예요. 제곱을 안 해버리면 부호는 달라지는 거지만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 될 거니까 마이너스 4ac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그러면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 0보다 크다 하고 정리가 되겠죠. 범위는 3일 마이너스 그러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두 식은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식에 다시 이 식의 판별식 이것이 0보다 작다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소직선상에다가 나타내 봅시다. 여기에 마이너스 3 있고요. 마이너스 1 있고요. 1 있고 3 있어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파란색 거 그러면 크다 그랬어요. 이거를 잘 모르시겠으면요. 숫자를 적당히 넣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4 같은 걸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4를 넣잖아. 그러면 음수고 음수니까 2를 하면 양수가 되겠지. 0보다 크게 되는 게 맞죠. 범위가 맞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했어야 되네.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이 문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보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바깥쪽 3보다 바깥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1의 가운데죠. 빨간색은 이렇게 돼서 범위는 이게 답이에요. 공통된 부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각각 포함하지 않고 x가 아니라 a죠. 문자 잘못 쓰면 안 돼. 문자 맞춰줘야 돼. a라고 답 쓰시면 돼요. 되셨어요? 이제 한 문제 남았네요. 17번 합시다. 17번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어. 그럼 이거 항등식이겠네. 일단 K에 대해서 정리할 거네. 언제? 판별식을. 일단은 두 개를 연립을 한다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12k가 2ax 마이너스 a제곱이야. 동류원 계산합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a로 묶어도 되겠어? 전개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ax인데 2ax 이항하면 마이너스 2ax일 거거든요. 되셨어요? 다시 4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a 제곱은 0이라는 식의 판별식.
그럼 2k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a 제곱하고 나올 거야. 그러면 4ak만 남고가 되겠죠. 자, 4로 묶을게요. a 플러스 3k로 묶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k의 난장판을 만들고 있지. 계산은 조금 빨랐으면 멈춰놓고 네가 해본 다음에 내 거랑 비교해야지. 내 거를 막 따라서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였지? 문제가 뭐였지? 접한다 그랬어. K값에 상관없이 K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접해야 돼. 어떤 수를 집어넣을 결과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 항등식이었죠? 우리 항등식 배운 이래로 고3까지 계속 항등식이란 말 없이 계속 사용이 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기본적인 스킬을 잘 연습을 해 두셔야 2학년 때, 3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시험 범위였어요. 꼭 시험 전에 푸셔야 되는 프린트였습니다. 저랑 같이 마무리했고요. 금요일이 아니구나. 이제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30일 3교시에 잘 보세요.